혹시 조비의 EVTOL 항공기 그 최근 사진 보셨어요? 기체 표면에요. 이런저런 센서들이 막 빼곡하게 붙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던데요? 이게 뭐 그냥 개발 중이니까 티를 내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센서들,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사진들 보면 언뜻 그냥 복잡한 장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센서들이 조비가 꿈꾸는 그 상용 비행, 이걸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TIA라고 하죠. Type Inspection Authorization. 우리말로는 형식검사 승인. 이 중요한 절차랑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센서들이 보내는 신호 하나하나가 조비의 미래, 더 나아가서 EVTOL 산업 전체의 항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TIA 형식검사 승인.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조비 EVTOL에 붙어있는 센서들, 이게 FAA 인증이라는 그 높은 산을 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는지, 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가 조비의 기술적인 완성도나 투자 유치, 더 나아가서 경쟁이 치열한 이 EVTO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조비 EVTOL, FAA 인증 센서 분석과 시장 함의, 이거죠. 이번 논의를 통해서요, 여러분은 이 작은 센서들이 어떻게 조비의 상용 비행이라는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기술적인 진전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FAA의 TIA라는 과정,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이게 센서 부착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 비행기 문제없이 잘 난다 이런 수준의 시연만으로는 상업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겠죠.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항공기가 이제 승객을 태우고 또 요금을 받으면서 운항을 하려면요, FAA가 설정해 놓은 아주 엄격하고 세세한 안전 그리고 신뢰성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준 충족 여부를 그냥 주장이나 시뮬레이션 결과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반드시 실제 항공기에 센서를 붙여서 얻은 계측 데이터, 인스트루멘테이션 데이터라고 하죠. 즉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나 구두 설명은 전혀 안 통하죠. 모든 비행 조건에서의 안전성을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 이게 바로 항공규제의 핵심 원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숫자,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그런 전통적인 항공기 제조사들도 새로운 모델 개발해서 인증받을 때는요, 시험 비행용 항공기에 수백 개, 수천 개씩 센서를 달아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군요. 조비 역시 그와 동일한 어쩌면 더 까다로울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EVTOL은 워낙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보잉 787 드림라이너나 에어버스 A350 같은 최첨단 여객기도요, 인증 과정에서는 기체 구조, 엔진, 비행 제어 시스템 이런 곳곳에 센서를 부착해요. 그래서 비행 중에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진동, 또 날개나 동체 각 부분에 가해지는 하중, 그러니까 힘이죠. 온도 변화, 공기 압력 분포 같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조비의 EVTOL의 표면에 보이는 그 센서들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FFA에 우리가 개발한 이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가 기존 항공기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한 데이터로 증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인 셈이죠. 특히 조비처럼 이런 혁신적인 설계를 가진 EVTOL의 경우에는 기존 항공기하고는 다른 비행 특성을 가지니까요, 더더욱 철저한 데이터 기반 검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빈틈없이 검증하는군요. 그렇다면 이 센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까요? 분석 자료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핵심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던데요. 첫 번째가 바로 비행 안전성 검증 데이터.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건 FAA 가장 근본적으로 묻는 질문. 이 항공기가 다양한 비행 상황, 특히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승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단순히 평온하게 순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센서들은 비행 중의 항공기의 속도, 고도, 그리고 자세, 영어로는 attitude라고 하죠. 즉, 기체가 하늘에서 어떤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피치, 상하 기울기, 롤, 좌우 기울기, 요, 수평 회전 각도, 그리고 가속도 같은 기본적인 비행 파라미터들을 아주 정밀하게 초당 수십 번, 수백 번씩 기록합니다. 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강력한 돌풍, 난기류를 만났을 때, 또는 비행 중에 강한 옆바람이 불어올 때, 심지어는 여러 개의 전기 모터 중 일부가 예기치 않게 딱 작동을 멈추는 심각한 고장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항공기가 통제불능 상태, 즉 조종불능 상태, 아웃 오브 컨트롤에 빠지지 않고 조종사의 제어하에 안정적으로 비행을 유지하거나 혹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음을 FAA에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요건이기 때문에 FAA가 가장 엄격하게 검증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이야, 듣기만 해도 상당히 철저한 검증이네요. 두 번째 데이터 유형은 전환 성능 입증 데이터인데 조비 항공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륙한 뒤에 로터를 앞으로 기울여서 비행기처럼 빠르게 수평으로 날아가는 틸트로터 방식, 바로 이 전환, 트랜지션, 과정, 이게 기술적으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또 어려운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순간이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 전환 과정은 EVTOL 설계, 특히 틸트로터 방식의 핵심 기술이자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수직 이착륙 모드에서는 로터가 위쪽으로 추력을 발생시켜서 기체를 띄우잖아요. 근데 수평 순항 모드로 전환하면서 로터의 각도가 점차 앞으로 기울어지죠. 이 과정에서 추력, thrust, 하고 양력, 리프트의 방향과 크기가 매우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합니다. 마치 물 위를 달리던 보트가 갑자기 날개를 펴고 비행기로 변신하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 짧은 전환 구간 동안 기체는 공기역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거치게 되고 기체 구조에도 상당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 다른 틸트로터 항공기들도 개발 초기에 그 전환 구간에서 제어 문제라던가 사고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조비는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했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줘야 하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센서는 바로 이 결정적인 전환 구간에서 로터의 각도가 계획된 대로 정밀하게 제어되는지, 이때 기체의 진동 수준은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배터리의 전력 소모량은 예상대로 관리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조종사가 의도하는 대로 기체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지, 이걸 컨트롤 리스폰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측정합니다. 이 데이터는 전환 과정이 FAA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만약 데이터 분석 결과 전환 시 기체의 움직임이 예측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부분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걸로 나타난다면 FAA 인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센서 데이터는 단순히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용도를 넘어서요. 조비가 자체 개발한 복잡한 비행 제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최적화하는 데 결정적인 피드백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조비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데이터로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데이터군요. EVTOL은 배터리로 날기 때문에 무게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서 금속 대신 가볍고 강한 탄소 섬유 복합재, 이걸 동체나 날개에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첨단 소재가 반복적인 비행 스트레스에는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다면서요. 그 피로 누적 문제 말이죠. 그렇습니다. 탄소 섬유 복합재, 이게 강철보다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하지만 금속하고는 다른 피로 파괴 특성을 가집니다. 수천 번 또는 수만 번의 이착륙과 비행을 반복하면서 기체 구조에 지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지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 마이크로 크랙스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하거나 여러 겹으로 쌓아 만든 복합재 내부의 층사이가 벌어지는 현상, 딜레미네이션, 층간 분리라고 합니다. 이런 손상이 점진적으로 누적될 수가 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기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FAA는 항공기가 설계된 전체 수명 동안 구조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센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문제까지 감지해낼 수 있다는 건가요?
와, 마치 비행기 뼈대 하나하나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처럼요. 응력, 스트레스와 그로 인해 구조물이 미세하게 변형되는 정도, 변형률, 스트레인, 이걸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또 특정 주파수에서 기체가 비정상적으로 심하게 떨리는 공진 현상이나 미세 균열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초음파 신호, 어쿠스틱 에미션 같은 걸 감지하는 특수 센서도 활용될 수 있고요.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분석돼서 기체가 예상된 하중 조건 하에서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반복적인 비행에도 피로 손상 없이 설계 수명 동안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데이터는 단순히 인증 통과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실제 상용 운행에 들어갔을 때 언제 어떤 부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예방적으로 교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즉 항공기의 전체 수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 동안의 유지 보수 계획, 메인터넌스 스케줄러를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안전성 확보에 직결되는 문제죠. 그렇군요. 단순히 안전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수명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안전성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관리하는 거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조비가 이렇게 센서를 부착하고 본격적인 TIA 시험 준비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기술적인 측면부터 투자, 그리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기술적으로는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술적인 의미는 매우 명확하고 중요합니다. 조비가 센서가 부착된 항공기를 TIA 시험용으로 준비한다. 이건요, 이제 더 이상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순한 시험 비행이나 초기 프로토타입 테스트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FAA라는 공인된 규제기관의 공식적인 인증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단계로 진입했다는 강력한 신호죠. 우리가 기술 개발 단계를 평가할 때 흔히 쓰는 기술 성숙도, TRL이라고 하잖아요. 테크놀로지 레디네스 레벨. 그 기준으로 본다면 실험실 수준, TRL 1에서 4, 이나 시제품 제작 및 시험, TRL 5에서 7 단계를 지나서 실제 시스템 완성 및 인증 준비 단계인 TRL 8 또는 최종 상용화 직전 단계인 TRL 9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의 비행 시험이 이 비행기 날 수는 있다, 이걸 보여줬다면 지금 이 센서 데이터 수집은 이 비행기가 수천, 수만 번의 실제 상업 운항 동안 FAA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이에요. 즉, 조비가 목표로 하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의 상용 서비스 개시, 이걸 향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마지막 기술적, 규제적 장벽을 넘기 시작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로 해석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거의 최종 단계에 근접했다는 의미군요. 와, 분석 자료에서 언급된 120일 내 TIA 준수 기체 납품. 이 구체적인 일정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목표 제시가 아니라 기한까지 딱 못을 박았는데 이건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긍정적 신호입니다. 120일 안에 FAA, TIA 시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즉 필요한 모든 센서가 장착되고 검증 준비가 완료된 기체를 납품하겠다는 선언. 이건 매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타임라인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특히 eVTOL처럼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불확실성이 높은 신기술 분야에서는요, 이렇게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계획 실행 능력과 기술적 자신감에 대한 강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막연히 언젠가 인증받겠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곧 실제 인증시험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다. FAA 승인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상용화 일정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연쇄 반영을 기대하게 만들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건 조비 경영진이 내부적으로 개발 및 생산 일정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구체적인 일정 제시는 어떤 차별점을 가지나요? 다른 회사들도 인증 관련 발표를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 발표의 구체성, 그리고 확정성입니다. 아처나 릴리움 같은 주요 경쟁사들도 물론 FAA나 유럽의 ESAA 인증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를 하죠. 하지만 그 내용이 주로 언제까지 인증 완료를 목표로 한다거나 이러한 인증 단계를 진행 중이다 와 같이 다소 포괄적이거나 미래 계획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정보지만
조비는 이번에 120일 내 TAA용 기체 납품이라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단기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다음 10km 지점까지 몇 분 안에 통과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건 투자자들에게 조비의 진행 상황을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경쟁사들과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기술과 준비 상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 자신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조비의 이런 행보가 이제 막 태동하는 이 eVTOL 시장 전체에는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 시장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열쇠 중 하나는 결국 대중과 규제 당국의 신뢰 확보일 텐데요. 네, 바로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센서 기반의 객관적이고 엄격한 FAA 인증 시험 데이터. 이게 단순히 투자자들의 자금 유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잠재적인 파트너들, 예를 들어 미래의 UAM, 도심항공 교통 서비스를 실제 운영하려는 기존 항공사들이나 새로운 교통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각국 정부 및 도시당국에게도요. 조비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FAA의 최종 검증 단계에 돌입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만큼 확실한 신뢰의 시그널은 없겠죠. 이론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비행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이니까요. 조비는 이미 미 공군하고도 그 애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 통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 TIA 준비 소식이 이런 파트너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군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미 공군과의 애질리티 프라임 협력은 조비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동시에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센서 장착 및 TIA 절차 도입 소식은 이런 군용 수요처뿐만 아니라 향후 조비 항공기를 구매하거나 리스해서 실제 UAM 서비스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민간 항공사, 물류회사 또는 플랫폼 운영사들에게도 조비 기술의 성숙도와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결국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eVTOL 상용화 경쟁에서 조비가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규제 인증 측면에서도 선두그룹을 형성하면서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후발주자들에게도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이 파고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조비 eVTOL 기체 표면에 붙어있던 그 수많은 센서들. 결코 단순한 장식이나 임시 부착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 규제 기관인 FAA의 매우 엄격한 TIA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항공기의 모든 성능과 안전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는 핵심적인 계측 장비였던 거죠. 극한의 비행 상황에서의 안전성 유지 능력, 헬리콥터와 비행기 모드를 넘나드는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전환 비행 성능, 그리고 수만 번의 비행에도 처음과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내구성까지 이 모든 것을 추측이나 주장이 아닌 냉정한 숫자로 증명해야만 비로소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조비가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연 단계를 확실히 넘어서서 법적인 인증 절차를 통과하고 실제 돈을 버는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FAA 인증이라는 가장 큰 허들이 이제 현실적인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는 강력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고요. eVTOL이라는 이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조비가 상용화 경쟁에서 기술적, 규제적 측면 모두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까다로운 인증 과정을 모두 통과하고 마침내 상용 운항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요. 실제로 수많은 승객을 매일같이 태우고 빌딩풍이나 예상치 못한 전파 간섭 같은 변수가 많은 복잡한 도심 상공을 수시로 비행하다 보면 인증 과정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던 또 다른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새로운 데이터 요구사항들이 분명 발생하지 않을까요? 인증이 끝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FAA 인증이라는 건 상업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이지 모든 잠재적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인증 이후에 수백 수천 대의 항공기가 매일 다양한 환경에서 운항하면서 발생하는 그 방대한 실제 운항 데이터, Real World Operational Data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면서 안전성을 유지하고 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예상치 못한 기상 패턴이나 특정 부품의 예상보다 빠른 마모율 같은 것들이 실제 운항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인증 이후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SMS라고 하는데요. Safety Management System. 이것의 구축과 데이터 기반의 예지 정비, Predictive Maintenance 역량이 EV 서비스의 장기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상용 운항 단계에 들어섰을 때 조비나 다른 EV 기업들이 마주하게 될 또 다른 데이터 관련 도전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비 EV 센서 부착과 FATIA 준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EV 상용화 경쟁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인 갈증을 해소해드릴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